네, 키워드를 읽는 시장입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오늘 절기상 하지인데요. 네. 네, 낮이 하지 가장 긴 복장입니다. 시간. 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거품론인데, 자, 어제 미국 증시 어쨌든 초반에 오르다가 끝에는 또 하락하고, 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주가가 잘 달릴 땐 이런 얘기 안 나오고요. 가다가 뭐 꺾인다. 그러면 우리 뭐 잘못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여기저기 뭐 또 살펴보는 변화 같고, 특히 어제 잠잘 때는 오늘도 가는구나. 그러다가 끝나고 나니 이게 뭐야? 이런 분위기였는데, 솔직히 회사에서 바뀐 건 없습니다. 회사 내용은 바뀐 게 없는데 그 주변적인 이제 모멘텀들이 조금 바뀌었다 그러면 바뀔 것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제 오늘 미국 밤에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이끌어지는데 보통 이럴 때 이제 추세적으로 쭉 가다가 어떤 중요한 선물 옵션 만기일과 같은 어떤 수급적으로 변화가 나올 때쯤에서 이런 좀 급한 변화가 좀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쪽에서 나왔다는 거 빼고는 수급적인 요인, 어떤 뭐 일정과 관련된 쪽에 대한 요인들 빼고는 아니 뭐 올라갈 때도 뭐 펀드멘탈도 이상 없었고 지금 흔들려도 이상은 없는 상황들인데 거기에서의 어떤 변화를 좀 감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펀더멘털 상은 크게 달라진 게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네. 그런데요, 약간의 내부적인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젠슨 왕이 자사주를 매도하기 시작했다. 이게 어쨌든 자사주를 매도한다는 것은 앞으로 성장성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긴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달 정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전선왕뿐만 아니라 60만 주 정도 되나요? 예, 그거부터 스케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매각하는 스케줄하고 임원들도 매각하는 스케줄. 물론 이 정도쯤 되다 보면은 많이 올랐으니까 팔고 싶은 게 당연한 욕구겠죠. 그래서 나오는 변화라고는 보여지고 있는데 그게 하나의 제가 모르던 사실도 아니고, 근데 그게 지금 하락하니까 또 갔다가 나오는 얘기라고는 할 수 있는데 솔직히 그 경영자 입장 쪽으로나 아니면 또 내부자 입장 쪽으로는 그 주가가 올라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 나온 성과를 누리고 싶겠죠. 그러니까 나오는 당연한 변화라고는 보여지고 있는데 그 시점이 언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도 좀 다르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염두는 해야 되겠죠. 그런 변화라는 건요.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면 당연히 많이 올랐으니까 팔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라는 것도 인지산정인데, 네. 그런데요, 더 오를 것 같으면 나중에 팔지 않습니까? 꼭 그건 굳이 그렇죠. 팔아야 되는가? 이런 네.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엔비디아 하락에 이 패시브 투자 전략에 약간 폐해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네, 요거 또 어제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자본주의 시장에서 나오는 또 하나의 어떤 패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보여지는데 항상 주가가 가게 되면 그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가속을 붙이는 게 이제 패시브라고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그냥 이런 거 없이 액티브 쪽만 있다 그러면은 뭐 그냥 가는 쪽 올라가서 나 해피하다라고 하는데 시장과 관련된 패시브, 즉 시장이 하나가 어떤 또 이제 시가총액 1, 2위까지 다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서 다시 편입을 해야겠죠. 그러다 보면 그래야 이제 시장 대비해서 내 자금들이 크게 그러니까 수익률이 크게 꺾이지 않는다 하게 되면 패시브 자금들이 당연히 유입됩니다. 그런데 주가가 너무 빨리 올라오게 되면 패시브 자금 쪽에서 운영하는 쪽들도 나머지를 좀 서서히 정리하고 그쪽을 늘리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늘리는 속도보다 주가가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빠르다. 그러면 거의 약간 망연자실해 버리죠. 그런 쪽에서 아마 어떤 기점을 통해서, 그래서 기점이라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나 이렇게 포지션이 정리가 되고 거래가 많이 되는 때에 이거를 빠르게 좀 손바뀜이 나오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거에서 나오다 보니까 어제 최근 들어서 계속 나왔던 얘기가 애플 줄이고 엔비디아를 편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어제는 둘 다 빠졌네요. 네, 그런 쪽에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아마 편입하는 현상은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속도가 못 따르는 부분들을, 그러니까 그러면 반대로는 다른 종목들은 또 매도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에 따른 엔비디아 가면 갈수록 다른 종목들이 또 소외 받을 수도 있는 현상들이 패시브 자금 쪽으로는 그렇게 해석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패시브 자금 속에서의 속성이 약간의 제로섬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쪽이 오르면 한쪽은 줄일 수밖에 없는 가운데 엔비디아가 최근에 늘리는 속도보다는 가격의 상승 속도가 좀 더 맞습니다. 빨랐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엔비디아 얘기는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자, 그렇다면 엔비디아 이퀄 뭐 AI의 거품론 예. 어떻게 보여야 됩니까? 이거 우려입니까? 아니면 다음 주 금요일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할 텐데 예. 지금의 이 시점에서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난번에 액면 분할하기 전에는 거품론 버블 얘기만 나오게 되면은 상대 쪽에서 와 일어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뭐 이러면서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하고 나서 한 40%더 오르는 거죠 거의.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서는 또 다시 버블로 나오는데 그런가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그런 관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그거 같습니다.
회사는 변화가 없고 시장에서 반응들이 그만큼 격렬하게 반응을 해줬다. 그러면은 거기서 나오는 괴리가 벌어지게 되면은 주가가 버블론이라고 보다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쪽으로 해석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쪽에서 속도 조절 관련된 쪽은 좀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아마 지금 단계 쪽에서 어떤 이렇게 주가가 급하게 오르다가 어떤 변동이 좀 심하게 되면은 자정론 비슷하게 나오죠. 지금 바로 쫓아가는 게 아니라 좀 기다려보자라고 하게 되면 속도는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근데 거기서 아마 이제 정황들, 그러니까 즉 엔비디아가 강하기 위해서는 실적이 괜찮다고 보여줄 수 있게 해서 TSMC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이제 납품하기 시작하는 회사들에 대한 실적들도 확인하고 엔비디아를 바라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속도 조절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 염두하시고 올라갈 때마다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죠. 내가 100주를 갖고 있다. 그러면 한 주, 두 주, 한 주, 두 주씩 이렇게 쭉 팔아놓는 게 오히려 좀 맘 편해서 다시 조정 나오게 되면 살 수 있다는 그런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참 엔비디아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엔비디아 포모 현상이 네.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올해 참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도체 매매 전략에 대해서 좀 여쭤볼 건데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얘기 좀 해보죠. 네. 아까 뭐 쟁슨한 얘기, 자사주 매도 얘기는 뭐 한 달 전부터 노이즈가 있었다라는 네. 얘기가 있었는데 반면에 또 삼성전자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임직원들이 자사주를 막 그렇습니다. 매입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약간의 국뽕입니까? 삼성전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최근에 참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들이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다 알면서 이제 하반기까지 생각했었을 때나 아니면 좀 당장의 우리 주가에 대해서 판단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HBM이야 뭐 어떤 엔비디아가 공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 빼고 나머지는 우리가 공을 갖고 있는 분야, 즉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업황들은 이거 하반기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질 텐데 우리 주가가 여기 있어도 되나? 라고 하는 생각에서 출발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변화는 뭐 내부자가 주식을 매수한다는데 주가는 이제 막 저점에서 찍고 돌아서기 시작한다 그러면 나쁜 신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장 오늘 같은 경우는 며칠 좀 오르다 보니까 나오는 변화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AI 쪽에서 가장 핵심이 HBM만 있는 거 아니다. HBM을 통해서 나머지 메모리 반도체 쪽들도 수혜를 받느냐 받느냐 이거에 대한 가장 실적과 함께 폭발적인 모습들은 하반기에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 뒤늦게 반영되면서 나오는 과정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여전히 이럴 때 보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엔비디아가 올라가는 속도 보다 보니까 마음이 저게 표준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냥 뭐 어떤 이런 종목들 실적 보면서 그다음에 꾸준하게 나가는 거 플레이한다. 그러면은 좀 여유 있게 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못 가다 보니까 좀 포모가 많아서 그런 영향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냥 편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쪽은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참 대장주인데 삼성전자에 대해서 유독 뭐 저도 여러 가지 코너를 위해서 전문가들과 대담을 하지만 네. 한 두 달 전부터 좀 강력하게 스트롱 바이의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얘기 있죠. 평균 회기 네. 아니면 증시회원 중에서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자, 어느덧 우리 코스피 중에서 반도체 시총 자체가 30%에 육박했어요. 네. 이 30%라는 자리가 항상 고점이었습니다. 그건 그랬습니다. 예. 이번에도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30%를 구성하는 항목 쪽에서 아마 조금 더 크게 차지했던 쪽이 SK 하이닉스일 겁니다. 그게 이제 가기 시작하면서 나왔던 변화. 그래서 그게 엔비디아와 함께 같이 보조를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갔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또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항상 그런 변화. 그리고 또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통계를 깨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또 하나가 PBR 2배 넘어가게 되면 이거는 고점이다라고 팔았던 사람들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통계는 통계일 뿐. 그리고 또 만약에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비중이 커지게 되는 단기적인 압박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러면 더 안 빠지고 유지하고 나머지 종목들이 또 올라온다. 그러면 비중은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변화가 될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빼고 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기업들의 실적들이 2분기, 3분기부터 다 우상향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자리를 또 빈틈을 채우고 올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아직은 지금은 비중이 커 보여도 이거는 가만히 있고 나머지가 움직일 수도 있다는 흐름들 보게 되면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대본에 없는 얘기인데, 자, 김민수 대표가 인생의 반 정도를 주식시장에 지금 몸담고 계시는데, 지금 이 그런가요? 시점에서, 네, 지금 이 시점에서, 네. 자, 이번은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이번엔 다를 거다라고 하고 계시는 이유는 뭡니까? 하이닉스의 변화를 보고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알고 있듯이 사이클 업체 쪽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보면 성장 밸류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리 책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계를 두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성장에 대해서 시장이 주는 걸 그대로 안고 베팅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는데
항상 보게 되면은 이거는 PBR이 2배, 이건 항상 고점이었어. 아니면 이거는 실적의 가이던스 봤었을 때, 그러니까 아마 밴드 자체를 보는 거에 대해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불안해하시더라고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밴드가 돌파되게 되면은 오히려 더 강한 매수세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서 그런 관점 쪽에서 보시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민수 대표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자, 이번은 참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뭘 담아야 될까? 뭘 네. 사야 될까라는 얘기인데요. 자, 역시 뭐 주식시장은 실적이죠. 실적 그렇습니다. 얘기 좀 해볼까요? 2분기 실적에 자, 일단 반도체 업종 실적 좋은가? 두 번째는 자, 그렇다면 그 안에서의 좀 세분화가 돼 있는가? 어떻게 네. 보세요? 일단 반도체 쪽을 보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아는 눈높이보다 더 좁히느냐.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하반기를 더 업사이드로 끌어올리겠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고 두 번째는 오늘 또 21일이니까 20일짜리 수출 데이터가 쭉 발표가 됐습니다. 거기서 나온 거 보니까 역시 잘하고 있네요. 잘하고 있는 쪽은 전력기기, 또 그리고 또 화장품, 또 라면을 중심으로 한 음식료 이쪽들 잘하고 있는 게 확인되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 며칠 쉬었습니다. 반도체 쪽이 쭉 대형주가 가다 보니까 이쪽은 좀 쉬었는데 확인되다 보니까 역시 플랜이 이쪽으로 가야지. 그럼 다시 회귀하는 현상들이 나오죠. 이게 왜 수출이 중요하냐면 지금같이 수출이 잘 나오는데 거기다가 원화가 잘 안 빠지지 않습니까? 약세권 계속 있다 보면 플러스 알파가 가세해서 훨씬 더 좋은 실적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이게 더 죽었던 게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은 여전히 주도 섹터군이고 놓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이 바뀌면 이제 실적 시즌에 다시 한번 돌입할 텐데 네. 이번 2분기 실적은 역시 환율 효과가 기업과 주가에 뭐 향방을 좀 가를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군요. 자, 반도체 업종. 네. 우리 흔히 채권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밀사. 밀림의 사자는 항상 살아남았다. 네. 밀리면 산다. 네. 자, 금리가 계속해서 10년간 저금리다 보니까 채권 가격이 올랐던 거 아닙니까? 음. 그러니까 밀리면 사자. 이런 예.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네. 뭐 반도체도 거기에 결부된다고요? 근데 최근에는 밀사가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네. 미국 관련된 종목들은 밀사였는데 한국은 하면 하겠는데 되게 적극적으로 나오지 못했던 부분들이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좀 빠르게 매매를 하실 분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좀 스타일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하나 좀 묵직하게 가져간다 그러면 이쪽은 여전히 두고 가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섹터 쪽의 종목들도 보강하면서 약간 플레이를 같이 해주시는 거, 그게 가장 계좌를 살릴 조건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뭐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 알겠습니다. 뭐 네. 엔비디아 여전히 살아있고 또 반도체 업종의 실적이 좋다. 또 SK하이닉스가 새로운 지평선을 열고 있다. 다 좋겠는데 네. 자, 그렇다면 김민수 대표님이 바라보는 반도체 탑픽이 있다면 어떤 겁니까? 이 시점에서, 네, 그리고 또 6월 말로 향해 가는 시점에서 그러면 배당까지 고려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삼성전자 우선주가 덜 갔습니다. 우선주요? 예. 그래서 차라리 개인 입장에서 조금 더 플러스 알파를 노린다. 그러면 그것까지 감안한 삼성전자 우선주가 좀 더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수급이 그렇게 썩 받쳐주지 못하더라고요. 한때는 삼성전자 우선주가 더 강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삼성전자 본주 막 보다 보니까 좀 괴리가 있어서 그것까지 감안한다 그러면 우선주가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주를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바이오로 배당에 대한 관심이 네. 다시 한번 높아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김민수 대표가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저 개인적으로 자, 이번은 다를 것이다. 이게 계속 내리에 담는군요. 자, 다음 주에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